아메리카의 선거인단이 바이든 당선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미 대선의 결과는 바이든 당선자에게 힘이 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승복 의사를 밝히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민들의 마음도 심란하기만 합니다. 한 가닥 희소식은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상태에 있던 미국민들에게 백신 사용 접종이 힘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34일 남은 대통령 취임식 무대는 새로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은 새 행정부에서의 한미 관계와 한국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워싱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의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니. 예, 그동안 건강하셨죠? 네네. 예, 작년 내셔널 프레스 클럽 컨퍼런스 이후 지금 이렇게 마지막 해에 처음 또 대면을 하니까 아주 반갑네요. 오늘 백악관 기자들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그들이 워싱턴의 외신 기자들과 또 우리 공화당의 대표님을 지지하는 모든 교포들이 우리 대표님의 근황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이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서울 그리고 미국, 한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호심탄회하게 이슈를 가지고 짚어볼 건데요. 먼저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백신 사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제가 워싱턴 내셔널 클럽에서 했던 컨퍼런스, 그 당시에 백악관 출입기자 한 25분 오셨죠. 신백일에서. 네. 지금 한국은 아무튼 제가 예상했던 대로 거짓 불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이제 좌파 독재 정권의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워싱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K방역이라고 대단히 자화자찬을 했어요. 근데 이 3차 지금 대위기가 오고 팬데믹이 온 상태에서 어제만 하더라도 1078명, 현재로서 K방역은 허구였다. 실질적으로 K방역 공보비로 한 1200억을 쓰면서 실질적인 방역에 필요한 병실 확보라든지 의료진 확보라든지 백신 확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했다. 이것은 K방역의 책임자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문재인 씨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백신의 지금 구매 자체가 구입 자체가 어려운 상태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라고 1000만 명 정도 계약을 했다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까지 FDA 승인이 나지 않고 3차 임상 실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 국민들은 싼 백신보다는 조금은 안전하고 조금은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백신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나 모이던 등등 한 4,000명 분을 계약할 거라는데 화이자 모이던도 지금 가계약 MOU 체결만 한 상태라서 대단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시작이 됐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아주 잘 이용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지금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백신 접종이 아마 내년 4월, 5월이면은 다 온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면역이 생길 때까지가 6개월 정도를 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년 후년에는 마스크를 다 벗고 다녀도 괜찮다는. 외신 보도로는 내년 6월 이후에는 코로나 중국 폐렴이 거의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네. 예, 그 외신 소리가 보도에 뭐냐면은 나왔거든요. 그때까지는 백신 그건 접종이 끝나고요. 최근 미 하원의 인권이사회 의장이요. 한국 정권이 코로나를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지금 감옥에다가 장년을 갖다가 여놓고 정기적으로 지금 인신감금 상태에 있죠. 그래요.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1358일째 3년 9개월째 지금 감옥에 수감돼 계신데 우리는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에서도 내란 반란죄에 의한 분들도 사실은 2년 안에 다 사면이 됐거든요. 지금 3년 9개월째 그것도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전직 대통령 또 문재인씨로 보면은 정치적인 정적이잖아요. 네.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인신감금하고 불법 감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지금 대법원이나 어떤 사람들은 뭐 헌재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대법원 총 판결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을 사면의 압박 문제 때문에 질질 끌고 있는 상태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1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도 매주 월, 목요일 이틀은 병원을 나오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무리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반대쪽에 있는 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인륜적 어쩌면 폐륜적 인신감금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정국에서의 거짓, 상대편에 있어서의 거짓이나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들에 의한 그런 선동, 그런 업무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서 국민들은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불법 거짓 탄핵의 업무가 역사적인 심판 혹은 법적인 판결이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건강은 한국의 지금 야당이 국민을 위해서 제 몫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의 의회의 couple of congressmen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은요.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는 한국 야당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최근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대국민 사과까지도 했더군요. 지금 현재 야당이라고 국민의힘 104석까지 국민의힘 당이 있는데 현재까지 국민의힘으로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일당 독재, 그 다음에 그 의회 독점, 또 일방적인 악법 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정체성이 모호한 분이 비대위원장을 맡음으로 해서 국민의힘은 오른쪽에 있는 우파 소위 보수를 어떤 그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중도좌파 정향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20년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그 깃털의 법들을 더불어민주당 지금 집권 여당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 그러한 법들을 많이 통과시켰는데 그 구체적인 법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큰 게 공수처법입니다. 네. 공수처법은 야당의 추천권이 있고 공수처 7명 중에서 6명 그 6명 후보자 중에서 6명의 동의가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공수처법을 합의를 깨고 공수처장
임명권을 이제 여당 독재로, 여당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의회 파괴다. 또한 공수처라는 것은 지금 헌법에도 나오지 않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 요 근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문재인 씨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제2의 추미애 사태를 가져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비리, 권력 게이트, 특히 이제 라임 옵티머스 문제라든지 울산시장 개인 문제, 김재수 경남 도지사 김경수의 선거 개인 문제, 뭐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이 다 묻혀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대깨문들의 생각은 제2의 노무현의 불행한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로 봐서 이렇게 해서 대깨문의 강력한 압박으로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국회가 그러한 업무 진행에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안보적인 문제로 보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가 된 그 핵심 내용이 대공수사권 폐지입니다. 네. 간첩을 안 잡겠다는 거죠. 그걸 경찰에 넘긴다는데, 경찰의 기능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대공수사권의 국정원과 같은 그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괴뢰 정권의 간첩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같고, 그것은 죽었는 김정일이가 항상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또 세계인권단체에서 지금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이거는 대한민국의 입과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잘 아시지만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회가 불종을 해버렸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법들이 이번 일당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들과 동조하고 있는 좌파들에 의해서 이러한 악법들이 통과돼서 대한민국의 상권분립쯤에서 이제 국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통해서 사법기관인 검찰의 기능도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군요. 지금 거의 제가 미국 갔을 때, 백악관 출입 기자들하고 2시간 반 질의응답을 하면서 말씀드린 그 상황들이 온 겁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우리 보수 국민들이나 자유파 국민들, 또 중도좌파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만 모르지, 우리는 벌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지금 4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대한민국의 보수 조중동이라는 보수 언론들, 문화일보 등 언론들이 조금 깨닫기 시작하고 일부 국민들이 속았다.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자유가 부각되고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무너지는, 또한 시장경제라는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그러한 반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투쟁을 오늘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언론들이 참 문제군요. 언론들이 잘못된 것을 짚어서 올바르게 고쳐나가야지 나라가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데, 체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페이크 뉴스라든지 잘못된 언론을 잡으려는 이제 시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미국에 대해서 좀 물어볼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이, 네, 아무튼 지금 이 코로나 중국 개령 정국에서
네. 미국의 지금 백신 상황, 네. 치료제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선 좀 묻고 싶은데. 미국의 백신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저께 우리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갖고 100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100 밀리언 파이저, 100 밀리언 모더나다 사용을 한대요. 이번 백신 접종을. 2억 명분. 예, 2억 명분을.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좀 여기다가 예약을 한다든지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한국이 아주 그냥 백신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FDA에서 공식 승인한 백신을 1인분도 지금 공식 계약을 못 하고 있는 중국 걸 상태다. 갖다 쓰려고 하는 모양이죠. 중국 한국이 방역도 미국은 내년 6월 되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백신 사용을 전 국민한테 이제 접종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접종을 갖다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중요 직종부터 나가는데 여기도 좀 델리케이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정부하고 질병통제국가의 의견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병통제국은 직업상으로서 우선 최우선을 가르자 65세 이상으로 뭐 하자 뭐 이런 의견이 좀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잘 조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의 지금 보수 유튜버들끼리도 갈라져서 대단히 이제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트럼프, 우리 공화당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라는 가치 또 안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한국의 보수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 14일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보로 선거인단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선거 결과는 it's over, 영어로 it's over,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본인 사정이고 불복을 안 하든지 어쨌든 가는데 바로 선거인단이 와서 바이든한테 그걸 들은 순간 동시에 법무장관이 백악관에 들어와서 사임을 했거든요. 사임을 한 후 그날 저녁 프라임 타임에 7시에 바이든 당선자가 대국민 연설을 또 했습니다. 이제 대선 문제는 이슈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민에게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투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승리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논하지 말자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식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예, 공식을 선언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취임식이 시작돼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계속 소송된 상황들은 가고 있죠. 가고 있는 건 상관없이 미 대법원이 이미 각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고 들여다보지도 않았, 심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접을 건 접고 우리는 또 어찌됐든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맞춰 나가야 되니까 뭐 할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이거든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아직도 백악관 앞에는 많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죠? 예. 지난 토요일 날은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바이든 지지자들이 수천 명이 나와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측의 사람, 트럼프 대통령 똑같은 지금 이념 전쟁이에요. 한국과 미국. 어쩌면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때려가지고 3명이 사망했고 23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는 이 이념 전쟁이 빨리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과 미국처럼 이 갈라진 국민들을 어떻게 화합시키느냐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전쟁인데 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체제 역사 전쟁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하다. 또 지금 북한의 핵이 벌써 50개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새로운 정부,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는 이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 대북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갈 건지 대단히 한국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죠.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그 안보 쪽으로 이제 오랫동안 했다 보니까 대북 정책에 굉장히 저는 이제 관심이 있고, 특히 한반도에서는 대북 정책 빼놓고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뭐 인식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오히려 한국의 그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일치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달래가면서 그 러브레터를 주고받으면서 했다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못해 라고 탑다운도 동원해 실무자급으로 더 들어가고, 그리고 예전에 그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 그래가지고 선제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그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새로 바이든 행정부 때 지명된 국방장관, 어스틴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북 정책을 가장 좀 융통성 있게 해 나가지만, 그러나 김정은이가 오판하는 것은 볼 수 없다. 김정은이가 만약에 한국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우리도 강하게, 우리도 선제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카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의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러한 강경 기조로 간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지지를 합니다. 네. 단지 하나, 항상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국내의 보수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혹은 국내의 보수 정치인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조금은 진보 좌파적인 그러한 정당이나 그러한 정치인들하고 되게 가까운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카터의 경우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 시점에 카터의 대한민국에 대한 압박,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사회주의 경향으로 오히려 지금 더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권, 네. 그들의 로비 자금이 엄청나게 워싱턴 정가에 많이 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과연 이러한 국내 정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 공화당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편으로 매우 예의주시하면서 알아봤는데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그 민주당이지만은 대북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나가기 전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선제 공격의 시나리오를 일찍 준비해 놓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써서 보니까 나보고 전쟁 치라는 것이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든지 오바마가 됐다면은 이미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 맨날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어프로치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나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우리는 이제 파쇼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미국의 새로운 정부,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차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인식, 그들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네. 일당 독재 상황이 됐고, 문재인 씨 자체를 우상화시키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태할 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가야 될 길은 우선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CVID, 더 철저한 북핵 폐기의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북한을 좀 더 압박을 해서 CVID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고요. 그게 북핵이 없는 한반도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사회주의 경향,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그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직시하고 미국 정부가 똑바로 봐야 된다. 지금 혹자에 있어서는 그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좀 더 진보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정치 권력 여야의 싸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체제 역사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체제 역사 싸움이 벌어지면은 대한민국의 이 6.25 남침 또한 그들의 해방전쟁의 상황이 갈 수가 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혈맹관계를 맺었던 미국 또한 그들이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을 열고 한국의 내용들을 직시하고, 또 백악관에 계시는 제니밥 기자의 역할이 좀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북 정책에만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조금은 좀 못마땅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 대북 정책에 진짜 그 실질적인 어프로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대표님께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어느 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호구가 돼가 있고, 민주당의 호구가 돼가 있고, 뭐 졸개처럼.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이고, 그들이 표방하는 것이 중도 좌파 표방을 하고, 예. 이 정체성이 모호한 김종인 씨가 와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한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탄핵 주동자들이고, 특히 새누리당 안에서 탄핵에 주동했던 배신자 역적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김종인 씨도 탄핵이 어떤 사람이. 아니, 뭘 사과해라는 거예요? 죄도 안 짓는 사람이 뭘 사과해?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뇌물 한 푼 먹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사과를 한다. 그것은 뭐 웃기는. 그 사람은요, 나이 80대면 옛날에는 고려장 할 때입니다. 고려장하는 그런 정신으로 뭘 나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국민들께서 자유파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무능, 무책임, 또 이 저항하지 못하고 불종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국민쇼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3년 9개월째 감옥 가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탄핵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은 좌파들이 했던 전형적인 수법인데,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김종인 씨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 대단히 화가 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입장이 탄핵을 묻고 가기도 그렇고 그냥 극복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사과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 그 업무, 그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권력 찬탈이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알레지 반응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리티머시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 멀쩡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거의 다 거짓으로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태블릿 PC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케미르 재단, 가장 중요한 케미르 재단의 돈은 한 푼도 사용한 것이 없어요. 임대료를 빼놓고는 직원 비용, 그건 다 국가로 기속했지 않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은 대통령이 32년의 형을 받고 지금 현재 3년 9개월째 감옥에 있는 예는 없습니다. 항상 어떤 위정자들이 정권에 바뀌면서 감옥을 가더라도 그 위정자들의 부정부패 사항들이 낱낱이 밝혀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 뇌물에 또는 한 푼도 없다. 그런데 한 푼의 뇌물을 받지 않은 대통령이 그들이 말하는 국정농단이라는 올가미를 세워서 32년의 형을 때린 나라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입니까? 이제 새로운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문제, 또 이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새로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트럼프 정부하고 좀 차별화를 두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나 또 석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정부가 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5분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김정은과의 그 뉴클리어 톡스를 갖다가 톡다운을 하느라고 인권 문제를 전혀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국무성 그 인권 담당 대사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런 문제는 인권 침해 문제로 다뤄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셋업이 되면은 내년쯤에 유엔 인권 이사회 같은데 이거를 널리 알려서 대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가를 온 세계에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법이고 거짓이었다. 당시에 촛불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촛불의 그 구호도 사회주의적인 구호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이 아니고 또한 그런 사회주의의 경향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거짓 선동에 일반 국민들이 속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멀쩡한 대통령을 이제 감옥을 저는 뭐 인신감금 시켜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법적 절차가 상당히 강압적이었고 인권 탄압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4일간, 일주일에 4일간을 법정에 세우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감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감금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가 그들이 봐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뇌물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워라는 것이 이분이 나와서 반문재인 파쇼 정권하고의 저항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좌파들의 생각은 우려는 우리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듣고 있죠. 네. 지금 이 판을 바꾸고 이 판을 사회주의 이 파쇼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밝힌 거예요. 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고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종북, 진북, 친중 이러한 사회주의자들 또 토착 발갱이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그 임기기간에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지금 대한민국은 광복 이후에 가장 이념 전쟁이 치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지식인들의 그 비겁함, 무력함, 또 비굴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모인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네. 우리 공화당은 지금도 매주 2,000명 이상의 당원이 들어오고 200명 이상의 책임당원이 매주 들어오고 있어요. 이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도 우리 공화당의 행보에 대해서 잘 예의주시해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지금 4년 가까이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촛불 쿠데타를 통한 권력 찬탈 세력이고 그 찬탈 세력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역사를 뒤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좌파들의 역사로 바꾸고 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투쟁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반공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반공 없이 어떻게 자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처럼 이렇게 강력한 조은진 대표님 같으신 분이 계셔야만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더욱더 수고스럽지만 나라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건강하시고 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은 워싱턴 또 한번 방문하셔서 새로운 우리 정객들하고도 만남을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도 수고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워싱턴에서 오늘 톡쇼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과의 1대1 톡쇼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 교포들과 외신들의 궁금사항을 지켜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